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남자가 따로 있을까요? 되게 굉장히 특별한 남자만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박보검, 차은우, 변우석 정도는 되어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을까요? 물론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올리는 것이고 제가 하는 업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믿으실까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평범한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모르는 거듭날 수 있는 다층적인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저희 회원들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켰더니 정말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심리학 전공서적에 나와 있어. 원래 여자보다 더 남녀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원래 본능이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 20대 초반 때 스윗의 한남의 대명사였던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짝사랑만 1년 반 하고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끝난 적도 있었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여자친구한테 전세 자금 대주고 샤넬백도 사주고 했는데 유부남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차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학창시절에 주구장창 빵셔틀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왕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줄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복도 같은 데를 끌려다녔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상형이었던 여자한테 배타적으로 헌신했는데 차여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남자도 있고 그 여자가 했던 명언이 있어. 치킨 안 사올 거면 집에 오지 마. 과거의 여자를 만나기만 했다 하면 전부 루시퍼의 딸이어서 영혼까지 탈탈 털렸던 남자도 있고 자극적인 여자만 걸리는 거지. 이제 룸에서 일하는 화력의 아가씨한테 꽂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잘해주니까 그 여자를 특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 털리고 이게 다 MPO의 부재인데 그거는 영상 1편 한번 보고 오세요. 어떤 남자분은 화력에 일하는 아가씨랑 술 마시러 우연히 갔다가 한 번 볼 때마다 150씩 줬대. 한 번 만날 때마다. 근데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서. 근데 못 봤대요. 꿀꺽 한 거야. 전부 다 싫어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빨리 깨달아서 불상사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남자들이 지금은 위의 사진에서 증명하듯 여자친구한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남자로서 최고의 인생 가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너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거 너만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걔가 타고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은 다 알고 있어. 저는 20명이 넘는 괴물들을 만들어냈고 자신의 이상형과 라이프 스타일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남자들. 지금도 다른 회원들도 엄청나게 거듭나고 있고 그걸 증명해냈죠. 다른 사람들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지금 말했던 사람들을 처음부터 찐따였던 시절부터 그들이 거듭나는 걸 그 서사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아는 천재라던가 타고나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굉장히 평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연애 시작조차 어려운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가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딱 15분만 집중하면 그녀에게 최고의 선택,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랑 운영진들이 저희 슈퍼내추럴 멤버분들 한 분씩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면서 컨텐츠 개선에 도움이 될까 좀 싶어가지고 저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임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최대한 잘해내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라니까. 단순히 조언이나 팁과 노하우가 아니라 정말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야겠죠. 이런 문제들을 늘 잘 해결을 해야 우리가 결국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상담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연애 문제, 대인관계 문제, 마인드 문제 등등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길 회사에 호감 가는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기회를 봤는데 제대로 말도 못 섞어봤네요. 소개받은 여자가 나쁘지 않길래 좀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보고 싶었는데 며칠 연락하다 끊겨버렸어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한조님과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렵네요. 감도 못 잡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저랑 즉석에서 자리를 갖거나 데이트를 했던 여자들은 다 이러더라고. 나 오빠가 번호 물어보기 전까지 왔던 남자들 10번 넘게 깠어. 오는 족족 다 깠어. 근데 오빠 요즘에 진짜 만날 남자가 없다. 이렇게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양극화된 현실이 보이시나요? 한쪽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데 한쪽은 구애가 넘쳐 흘러서 혹은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어서 정착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현실을 꼬집어주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여자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메타인지 못하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자들이 눈이 좀만 낮추면 남녀 평등하게 조화로울지도 모를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남자를 선택하고 싶어하고 더 강한 남자를 선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상위 20% 안에 드는 남자에게만 몰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안정, 설렘,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이에요. 안정감이란 뭘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경제력, 책임감, 리더십, 설레임, 나를 흔들 수 있는가? 자신감, 유머, 카리스마, 사회적 지위, 다른 여자가 원할 만한 남자인가? 프리셀렉션 효과. 평범한 남자는 여기서 한두 가지는 충족할 수 있어도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어렵죠. 그래서 선택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환경입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본능을 억누르고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다른 더 나은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바람을 피거나 자기보다 나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남자를 억눌러서 서로 감정적으로 피곤한 상황이 생기거나,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이었고 인간들의 도파민을 터뜨릴 정보도 제한적이었거든. 그래서 학교나 직장, 동네 친구 등등 자만추도 쉽게 이루어졌고 소개팅 매칭률도 높았죠. 그리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았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죠. 스스로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사는 상위 10% 남자와도 DM 한 통 혹은 스와이프 한 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그리고 글로벌 문화까지 그렇게 합쳐져서 여성들의 선택지가 무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옆에 있는 평범한 남자보다 인스타 속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화려한 라이프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겉으로 봤을 때 도파민이 터질 만큼 외적으로 새끈한 남자에게 혹하게 되고 그들과 만나보기를 바라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남자들도 인스타로 연예인 뺨치게 예쁘고 모델처럼 새끈한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여자들과 다른 건 이는 상위 10%의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세계적인 데이팅 앱들, 틴더 등등 상위 10% 남성이 전체 여성들의 관심을 80% 이상 독점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80%는 전체 여성들의 관심 중 고작 20%를 나눠 가지는 건데, 쉽게 말해 10명의 남자 중 8명은 사실상 경쟁할 기회조차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방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죠.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 더 자주 연락하거나 여자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라며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상대가 바라지도 않은 과한 선물을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과한 친절과 투자로 여자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이 남자에게 투자가 일어나야 마음을 열게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남자가 한 3주 정도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에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는데 그 이후에 남자가 마음이 식는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있긴 한데, 지금은 시작조차 힘들다고 느끼니까 처음부터 10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자신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 다 퍼주는 남자는 호구고, 실컷 퍼주고 나서 여자가 나를 이용했다고 합리화하는 남자는 그냥 하남자죠.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해줘놓고 그걸 여자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상대를 악마화하잖아요. 여자는 다 똑같아. 김치에 뭐에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 말은 관계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독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게 됩니다. 배려라는 것도 남이 원해야 배려인 거고, 진심이라는 것도 혼자만의 것이지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성 어필이 중요한 거고, 진짜 그 여자가 온갖 페르소나를 다 써가며 꽃뱀처럼 작정하고 공사 친 거면 또 몰라. 근데 본인이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면 그렇게 각 잡고 들어오는 여자들은 거의 만날 일이 없고요. 본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거나 내 입으로 엄청 자랑을 늘어놓고 허세를 부리고 선망을 엄청 팔았다거나 기망행위를 계속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자가 각 잡고 들어오는 거면 진짜 그런 거면 진짜 나쁜 년이죠. 루시퍼의 딸이지. 그런 쌍년들은 무조건 피하세요. 보통 남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가뜩이나 기도 세고 관계적 지능도 높아서 보통 남자들은 일만 하고 지내고 여자에 대해 잘 몰라서 각 잡고 들어오면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명함을 발휘해보면 이미 시나리오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견지명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스스로를 컨트롤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고 그거 오만함이니까. 아무튼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투자를 일으켜 여자를 꿰어내려다가 실패했다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 시간에 투자를 일으키지 않고도 유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에게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하세요. 제발. 현대 연애 시장은 단순히 돈, 외모만으로 부족합니다.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의 투명성이고 너무 빨리, 너무 뻔하게 드러나요. 나에게 투자란 말은 다층적 가치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매달리는 남자는 다층적 가치를 가진 남자니까. 사회적 가치, 리더십, 비전, 신뢰, 감정적 가치, 여자를 웃게 하고 감정을 확장시켜주는 능력, 성적 가치, 침대 위에서 자신감과 만족을 주는 힘.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내가 더 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더 선물해주고, 더 연락하고, 더 맞춰주고, 더 헌신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가 매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과잉 보상을 매력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하향 프레임으로 바라보죠.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설레게 하는가, 내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착함은 기본값일 뿐 선택의 이유는 되지 않죠. 아니, 저는 지금까지 여자들을 만나면서 나 이상으로 비싼 선물을 해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설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뭘 더 해줘? 물론 밥값이나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걔들보다 돈을 더 버니까, 그리고 여자랑 친해져야 하는데 뭐 더치페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본인이 조건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 가격을 뛰어넘을 만한 매력적인 어떤 무언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런 전통적인 남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내 모습들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든지 리더십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자들은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제 여자친구는 저한테 에르메스 지갑 사주고 디올 키링 사주고 베트멍 후드티 사주고 별거 다 해줘. 나는 이런 비싼 거 필요 없다고 해도 자꾸 해주고 싶대. 그래서 전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먼저 베푸는 배려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이런 곳을 데려가고 그렇진 않아. 이건 한 1년 이상 만나야 뭐 해주지. 그런 걸 처음부터 내세워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술 좋아하는 애들은 적당한 분위기 괜찮은 이자카야, 뭐 술 안 마시는 애들이랑은 적당한 분위기 좋은 뭐 카페나 핫플 데려가는 정도? 근데 여기서 먼저 여자에게 약간의 투자를 일으킬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마시는 거 사주잖아. 핫플 데려가고 분위기 좋은데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땡땡아 이따가 뭐 신사 쪽에서 볼까? 아니, 거기 너가 좋아할 것 같은데 몇 군데 받았거든? 그럼 보통 수렴을 해요. 일단 장소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여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 배려한답시고 땡땡씨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좋아하세요? 아, 요일은 언제가 편하세요? 장소는 어디가 괜찮으실까요? 아, 못 먹는 건 없으세요? 라며 선택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 많은 경우에 여자들한테 꽤 스트레스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니까.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남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지표로 몰라요, 아무거나요 시전한단 말이야. 그럼 가치 입증을 처음엔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만약 여자한테 배려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면 여기에 만약에 가리는 거 없으시면 오늘은 제 추천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뭐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뭐 땡땡씨 만나 좋은 시간 보내려고 지인한테 추천받은 곳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혼자서 가긴 좀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선택하는 부담을 없애줘야 합니다. 이 순간 여자들은 편안함도 느끼고 남자로부터 리더십도 느껴요. 그 데이트 신청할 때, 애프터 할 때 뭐 대충 볼래?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도 없는데 던지는 느낌 나잖아. 그래서 여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편함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음식이라는 거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인 거고, 좋은 음식, 좋은 음악, 멋진 인테리어, 직원들의 응대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예전에 어떤 여자애가 신사 너무 먼데 그냥 오빠가 나 데리러 와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생각나는 답변이 뭐예요? 한 10초 고민하다가 내가 그럼 갈까?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괜히 약속 취소될 것 같고 잘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두 번 만난 여자를 뭐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잘릴 것 같아 두려워합니까? 이럴 땐 그냥 자르기도 해보세요. 지르란 말이야. 본인도 버릴 수 있어. 왜 자꾸 버림받는 역할을 자처하냐고.
근데 나는 같이 어느 정도 처음에 쌓아놨으니까 안 간다고 한 거지. 땡땡아,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엄청 열일 중인데 너 있는 곳까지 약속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땡땡아, 너 오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다음에 보자. 딱 그러는데 딱 답장이 없어. 일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로 한 시간 30분 전에 한 번 더 오빠 예약 취소한다? 그러니까 전화 와서 오빠 나 지금 가고 있어. 나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는 일하다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출발했죠. 여기까지 여자의 투자를 끌어내면 그 뒤는 진짜 좀 쉬워져. 이거에 관한 썰은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작게라도 여자에게 투자를 먼저 일으킵니다. 그러려면 가치를 먼저 보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만나서는 나의 가치, 비전, 그리고 매력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줄 알면 돼요.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왠지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 이게 치트키가 되냐면 일부 남자들은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해 과잉가시로 대응을 해요. SNS의 고급 시계, 차, 여행사진 도배, 억지로 재력과 인맥 부풀리기. 문제는 이 허세가 진짜 상위 남자와의 비교해서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여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냄새로 구분을 합니다. 이 허세가 과하면 매력의 증폭이 아니라 신뢰도 파괴로 이어지니까요. 이게 사실 치트키인데 위의 요소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은 여자한테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경제력과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난 자신감도 있고 유머러스하면서 나쁘지 않은 외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를 흔들 자신이 있다. 그래, 너가 아니어도 사실은 나를 원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판단해라. 애플 스토어 같은 데 가보면 구매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놔두잖아. 보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물건은 애써 나를 팔려고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니까. 이와 같은 서브 텍스트로 전달을 하면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안정, 설렘,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종말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는, 여자는 언제보다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마인드 인성적으로든 상관없어. 뭐든 나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 원하는 포인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많은 여자고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어도 나의 비전과 매력으로 여자를 유혹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재력이 넘치더라도 안정감이나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여자가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육각형의 남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여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와 직결된 현실적인 전략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뭐 하나 도드러진 장점에 나머지 대부분 단점보다는 특출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고르게 장점만 있는 게 여자가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게 느껴집니다. 원래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니까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를 피하는 선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본능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려울 뿐이지. 저는 지금 2년째 저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저 제외하고 소개받은 의사, 번호를 받아간 사업가, 모델하는 남자 등등 연락하는 남자가 6명이 더 있었대. 저는 그때 이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매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정리하고 제가 시골 총구석에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줬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한테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일마다 사랑스럽게 굴어요. 이건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매일 얼굴 볼 때마다 고백을 박아버리고 싶다네. 방금도 그랬어. 이게 제가 처음부터 없는데 자꾸 허세를 부리고 공갈빵 마냥 꾸며내기에 급급했다면 이렇게까지 저에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대신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기준, 앞으로의 나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포부와 비전을 보여준 게 다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다. 그 어떤 여자도 누릴 수 없는 희로애락을 모두 다 느낄 거야. 이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입장과 자리를 늘 이해했죠. 많은 남자들이 전 여친 최악이다, 뭐했다 말을 하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여자는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녀 자리에서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음 인연을 만날 때 모든 여자는 똑같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 등등 이런 증오의 연세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절대적 선악은 없어요. 입장과 자리만 있을 뿐이죠.
상대를 악마로 만들면 나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성별을 이기고 미워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본 현실을 서로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이 서로의 추악함을 마주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를 만나면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고 다른 데는 눈도 안 돌렸어? 라고 물어보면 오빠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남자들과 사고랑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르다. 이 사람이라면 내 시너지를 합쳐서 일 한번 크게 내볼 수도 있겠다 싶었지. 그러면서 다정할 때 다정하고 어쩔 때는 긴장감 넘치고 섹시했다가 다정했다가 박력 있었다가 남자다웠다가 여성스러웠다가 아이 같았다가 몰라 진짜 뭔가 남자로 느껴본 적은 이런 기분이 들었던 적은 처음이야. 무서운데 섹시해. 오빠처럼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이야. 삶의 사고방식 자체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군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날 만나면서 바람을 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멍청하다고 생각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거기에 여자가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자는 무조건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은 남자, 내가 배울 점이 있고 리스펙할 수 있는 남자에게 영혼의 끌림을 느낀다니까? 물론 남자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하면 여자를 서운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납득만 시켜주면 여자는 오히려 나의 세계관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관계지향적인 타인심리 기반 사고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본인만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자신만의 진리의 성전으로 갈 수 있듯이 이게 바로 여자의 몸도 마음도 진짜 지배할 수 있는 남자의 지배력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 배운 내 제자들은 모두 여자친구한테 미친 지배력 행사하면서 주인님 소리 듣잖아. 저는 제 수강생들을 코칭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애프터와 남녀 관계에 있어 모든 것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제 여자친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과연 그 친구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건 여자가 내가 세운 법칙, 내가 세운 기준에 충실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여자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방향성과 결정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완벽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불안정을 안정으로 언제든 잡아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존댓말 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내가 섹스하자고 하면 하고 이런 억압이 지배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제 진압하는 거고 그냥 마음 아픈 친구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진짜 질 안 좋은 남자인 거 아는데도 여자들이 그냥 만나는 애들도 은근히 있어요. 여자는 범죄자는 사랑해도 찐따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앞에서는 말 듣는 척하고 뒤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녀요. 욕구라는 건 참으면 터지기 마련이니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회사의 룰이나 규칙, 규율처럼 스스로의 세계관을 만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기준이 바로 서는 것. 제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주 7일 일해주고 내 업을 쌓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자신의 행복보다 내 행복을 더 바라고 매일 마사지 해주고 난 시키지도 강요하고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모든 것들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너무 좋아하지. 만약에 내 이기심만을 채우고 상대는 안 좋은데 그러는 거면 전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스윗하고 다정한데 밤에는 나의 루시퍼 같은 모습도 너무 좋아해. 그 역할도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죠. 내가 부려먹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그러길 바래.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잘해주고 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날 바라보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업을 일으키는 걸 멈출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남자를 이 정도까지 열망 있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솔직하게 내가 남자들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한테는 좀 그냥 지배당하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여자가 이 정도까지 사랑에 빠지니까 진짜 그냥 오빠 노예다 자기는.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강아지라든지 노예라든지 그런 역할러를 자꾸 좋아한다니까. 그런 포지셔닝을 잡고 들어오니까 저는 잘 받아먹을 뿐이죠. 아무튼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세상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몰래 뒤에서 구린짓 하기가 너무 편리해졌다니까. 오픈톡방에 연애, 싱글 이런 거 검색 쳐봐도 채팅방이 수두룩하게 나와.
아주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존경받는 왕이 진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뭐야? 백성들의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왕이 무슨 짓을 하던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으며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녀 관계랑 똑같아요. 어떤 관계든 회사든 국가든 리더와 팔로워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닌데 요즘 수평구조 회사 많은데요. 남녀 평등 사회잖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회적 지능 좀 챙기세요. 현대시대에서 말하는 수평구조와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언어적 착각에 불과합니다. 수평구조라서 본인이 일하고 스스로 월급 발굴해서 챙겨갑니까? 중대하고 리스크 있는 의사결정은 다 스스로 하나요? 연애에서도 감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감정을 리드해야 그 관계가 부서지지가 않죠. 즉, 평등은 책임이나 위험까지 동등하게 나눈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언어적 이상을 표현할 뿐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따라서 회사든 연인 관계든 누구 한 명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그 구조나 관계의 신뢰가 쌓이지. 권위가 없는 평등론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이는 무질서를 만들며 결국 불신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애 관계에서는 남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고요. 남들의 고통을 줄여준 대가로 돈을 번 거고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남들보다 더 감당한 대가로 권력을 더 가지고 유지하고 관계적 힘이 지속되는 겁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기 싫고 굳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고 변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산업적으로나 최대 출력, 빠른 효율 좋지.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비효율의 영역이고 그 초반에 비효율 같던 일들이 인생 전체성에서 보자면 가장 빨리 가고 효율적인 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잖아 하면서 관망하고 머리만 쓰는 사람들은 딱 목표가 단기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관계 속에서 여자에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주고 대신에 보호해줄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남자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남자는 그 믿음과 응원을 토대로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성공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로부터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 왜 전 세계적으로 명작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건 13년에 걸친 모든 떡밥을 다 회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에게나는 당연히 아니지만 제 여자친구에게만큼은 늘 최고의 남자, 대단한 남자, 존경할 만한 남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시겠나요? 내가 한 말, 약속, 나의 태도를 끝까지 회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실망할 때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 던져놓은 떡밥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할 때예요. 초반에는 꼬시려고 별짓을 다 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기분이 태도가 된다든지 나의 삶과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라고 이빨 까놓고 여자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시간 지나면서 행동으로 뒷받침도 안 되고 사랑한다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자에게 정서적인 사랑을 바라기만 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리더가 되자는 게 아니야. 그게 비교도 안 되게 힘들죠. 사업적인 성공을 이뤄낸다는 건 그건 타고남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인내심도 개인적인 역량을 뛰어넘을 만큼의 것들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뛰어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현대 연애가 왜 불평등한가인데요. 여성에게는 선택지가 넘쳐나고 남성에게는 자원이 빨려 나가는 구조. 겉으로 보면 남자가 되게 불리한 게임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불평등은 끝이 아니라 전략을 요구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냉정하고 그 시장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준비된 소수예요. 여자들은 넘치는 선택지 속에서 진짜 남자, 대체 불가능한 남자를 찾습니다. 다수가 무너질수록 준비된 소수는 더 빛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너무 구닥다리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거부하고 싶고 태클 걸고 싶고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 겪어보세요. 이게 뭔지 직접 찍어 먹어봐야 아시는 분들 다 찍어 드셔보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의 자양분이 될 경험이 될 테니까요. 어릴 때는 상처도 받아보고 상처도 줘보고 좌절도 좀 겪어보고 인간관계에 세게 대어보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남자로서 거듭나기도 좋아.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변화하기 힘들고 귀찮아서 안주하고 합리화하는 건 정말 병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불평등 구조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안에서 결핍, 무기력, 패배주의를 선택할 때 그게 진짜 불평등을 만들어요. 맨날 환경 탓만 하고 핑계대면 똑같은 상황에 또 지고요. 그 구조 속에서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불평등을 깨뜨리면 외부 구조는 오히려 기회가 돼요. 자, 오늘은 평범한 남자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게라도 초반 관계에서 여자가 투자를 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나의 가치, 비전, 그리고 매력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능력을 길러라. 세 번째, 다정함으로 포장된 지배력을 길러라. 이걸 여러분이 체화시켜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불평등한 연애 구조는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던진 말,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보인 태도를 끝까지 회수하는 힘. 이게 진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금요일에 열리는 무료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뭐 지방에 살고 계신다던가 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디스코드에 무료 자료 꼭 받아보시고 무료 음성 강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는 풀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날 것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연애,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자가 될 때까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될 때까지 슈퍼내추럴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